네, 주식시마론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주요 이벤트 정리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끼고서 상당히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게다가 뭐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거래소는요 2% 이상 지난주에 빠졌고요. 코스닥도 1.5%가 밀려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지난주의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주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이제 지난주 이슈 중에 이제 사실 특히 주말에 주요 이슈들이 거의 많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일단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애플. 예, 애플 관련해서 이제 에픽 게임즈랑 소송 걸린 걸. 예. 근데 저는 이제 기사에서 에픽 게임즈 승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와서 네. 이게 뭔 소리지? 사실 보면 애플이 다 이겼는데. 네. 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다만 애플이 떨어졌으니까 애플이 한 3% 하락을 하니까 뭔가 애플이 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요 부분을 제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사실상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애플이 한 예를 들어 10개 중에 9개를 이겼어요. 하나만 네.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진급 패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마치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굉장히 적고 반독점법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좀 우려감이 세졌구나.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3% 정도 하락을 했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게 반독점법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법 예. 판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는 주목을 하는 거는 인앱 결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 관련 부분을 이제 야 이거 링크 걸어서 외부로 이제 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도 차단하는 거는 너희가 잘못이야. 네. 이거는 잘못이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지금 애플은 어쨌든 이제 에픽 게임즈가 링크를 걸어서 네. 이제 그거를 클릭해서 옆으로 넘어가면 타고 넘어가면 그쪽에서 따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애플이 야 이거는 너희 계약 위반이야. 네. 그래서 이제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그냥 이 에픽 게임즈를 그냥 배제한 거죠. 완전 배제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송이 걸었는데 결국에는 그 링크 걸고 넘겨가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는 안 됐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다. 네, 그건 심한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애플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에픽 게임즈는 그것만 소송 건 게 아니라 예. 이 앱스토어 자체가 이제 너무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이 앱스토어 안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서드 파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사가 아닌 협력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활발하게 자기들 개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거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건 반독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 그 판사가 로저스 판사 이분이 이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거의 뭐 빼박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답을 해버렸어요. 네, 딱 한 문장. 어떤 문장이죠? 그러니까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 예. 이 앱스토어라는 걸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거를 성공을 시켰는 거다. 근데 이렇게 이게 성공이 잘 돼서 독점화가 된 거지. 그렇게 돼서 독점화가 된 거를 우리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뭐 반독점 관련해가지고 구글이라든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똑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존의 관련 부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지금 다 부분을 보면 말 그대로 본인들의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개발했고 예. 이게 결국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뭔가 정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독점 구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게 편해서 우리가 계속 이쪽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제 독점화가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 판사가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논리가 여기저기 진짜 다 적용될 수 있는 다 거잖아요. 적용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반독점법 관련 부분은 이 판례로 인해서 예. 나머지들은 사실 좀 깨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괜찮아졌고 또 하나는 이번 에픽 게임즈가 또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밀어붙인 건 링크를 걸고 가는 거 말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서드 파티식으로 그냥 이 앱 스토어 안에 그냥 우리 결제 창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어떤 거 다운로드 은행 같은 것도 보면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 뭔가 공인 인증을 또 하려면 또 다른 또 이제 또 어플을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맨날 구글 스토어에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에픽 게임즈도 여기에 넣어놓고 게임을 받게 놓고 결제를 하는 또 다른 창도 앱스토어에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를 했어. 그거를 못 하겠어요. 예. 그거는 계약 위반이다. 대신 링크는 걸어줄게. 너희가 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원래 수수료가 30%나 받으니까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건 이게 이제 링크 타고 그럼 인액 결제가 아니라 밖으로 결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볼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써보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한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이걸 결제를 하는데 그냥 바로 내가 예를 들어 앱스토어에서는 바로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결제되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그럼 좀 더 싸게 하려고 링크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설치를 받아서 예. 거기에 다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피해를 보더라도 예. 작게 보면 10억 달러, 많이 봐도 40억 달러거든요. 예. 그러면 애플의 전체 매출이 연간 보면 한 3,600조, 한 4,000조 정도, 4천억 불 정도가 되잖아요. 4천억 예. 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뭐 규모는 뭐 10%도 안 돼, 1%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예, 수준이다.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이번 법정은 사실상 생각해 보면 애플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주가는 사람들은 애플이 많이 올랐고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계기로 차익 실현 매물이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독점법 관련 부분을 좀 우려했던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제로 애플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고 예. 오히려 이번 결과로 인해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이 문장은 거의 진짜 금강될 겁니다. 소송 걸리면 계속 예. 이런 판례가 나올 거예요. 워낙에 또 미국 판례 중심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아주 세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그럼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대신 뒤에 김혜진 전문가도 뭐 이야기 좀 드리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근데 미국 상원에서 이제 오히려 반독점법 규제 법안을 발의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또 법을 또 새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 뭐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법 관련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풀리진 않았다. 근데 뭐 저는 이번에 이제 애플이 빠진 걸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려감이라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애플이 거의 다 승소했습니다. 예. 승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주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거 관련해가지고는 뭐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부채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부채한도, 예. 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면 10월 되면 디폴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냥 뭐 셧다운 문제가 아니라 디폴트니까. 옐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는 오바마 때는 디폴트는 아니었거든요. 셧다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못 주니까 네. 못 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부 기관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예. 말 그대로 왜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기 도래되는 채권 있잖아요. 예. 그걸 어쨌든 갚아줘야 되는 부분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디폴트 된다라는 거. 나라가. 만약에 진짜 미국이 이거 디폴트 되면 예. 금융시장에는 리만 사태급 이상으로 아.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코로나 이상으로 급락이 나오겠죠. 물론 뭐 이것도 어찌 보면 뭐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차라리 디폴트 되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디폴트 됐다고 해서 영원히 진짜 미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디폴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결국은 살려놔요. 수습은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디폴트가 돼서 예를 들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냥 폭락을 해버려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새로 매수 기회를 예, 노리는. 완전한 매수기예요. 만약에 이거 진짜 미국이 디폴트하면 사상률이 없는 사건이고 예전에 미국이 그때 당시 이제 S&P 500이 네. S&P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상률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엄청나게 큰 낙폭을 왔는데 이게 디폴트다. 그러면 뭐 지수 기준으로 20% 이상은 빠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한 30%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 기준으로 30%면 뭐 아주 적극 매수의 기회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외부에 지금 70조 정도의 우리가 예탁금이 있으니까 이게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또 트리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좀 더 좀 신중하기 때문에 위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해요. 임시로 예. 이제 일단 12월 10일까지만 연장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9월 말에 예. 이제 일단 표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미국도
정치인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냥 뭐 이게 지금 대의를 위해서만은 하지 않아요. 쉽게 해주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카드는 이제- 오고 가겠죠.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채한도 증액 협상 법안이랑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을 엮어서 가요. 엮어서 하는데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부분은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엮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거부하는 거다라는 거에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고 예.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희 하면 그거 단독으로 빼고 이것만 해. 그럼 우리 통과시켜줄게. 이게 될 거예요. 예. 뭐 이것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도 뭐 계속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이런 걸로 가는데 예.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난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9월 말에 부채한도 이제 임시 법안은 연장 법안을 좀 표결을 하겠다라는 부분. 예. 뭐 이런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이슈 왔고. 근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이제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예. 윗방향으로 튀기는 좀 어렵겠다.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이제 이 10월 한 둘째 주까지는 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워낙 변동성이 많을 거고 뭐 뒤에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시겠지만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지금은 조금 더 당분간은 좀 박스권 되도록이면 상승보다는 조금 하방.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 예. 조금은 이제 상승 압력보다는 그러니까 상승 쪽보다는 하방 쪽에 좀 압력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그 이슈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부채한도 그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또 애플의 구체적인 또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해석까지도 곁들여서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슈들 뭐가 있는지 이벤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이번 주 정리해보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시장이 불확실하게 느낄 만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번 주에도 뭔가 시장에 좀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야 할 경제 지표는 네. 이제 물가와 고용일 거니까 그 두 가지는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물가에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는 전월보다는 살짝 주춤하게, 뭐 전월 대비해서는 0.4, 전년 대비는 5.4, 전년 대비는 비슷한데 네. 전월 대비가 조금 꺾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에요. 그러면 뭐 계속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물가의 상승,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입니다라는 것들이 조금 수긍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또 안심을 해줄 거고요. 네. 뭐 워낙에 또 지금 고용이 안 좋게 나온 상황이 지표가 그렇죠.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괜찮게 나온다면 그래도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물가 지표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워싱턴 쪽에서 계속 이제 뭐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인프라 투자안,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은 넘어갔지만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3조 5천억 달러를 대단한 계속 지금 규모죠. 예. 그렇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지금 부채한도 증액 협상도 지금 뭐 같이 붙었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규모안에 대한 지금 세부 내용을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럼 그거를 15일까지 발표하기 예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앞전에 13일에 이제 증세 방안을 아마 공개를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반독재, 지금 기업에 대한 규제 쪽을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술주들이나 저기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또 이미 또 시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 이미 바이든이 된 그러니까. 순간부터. 이게 지금 원래는 뭐 막 40%까지 간다라고 하다가 그쵸. 지금은 최대 28% 정도니까 예. 23에서 28% 정도니까 요 범위 안에만 되면 네 제가 보기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뭐지 증세 중에서 그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다 말했던 건데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이야기 나왔던 게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 가지고 자, 2% 네, 드린다. 이걸 이제 규제, 그러니까 이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네.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거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이 시기에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니까 예. 그래서 이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일단 공화당 생각은 그거죠. 그렇게 낮추면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 이거를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투자보다는 그냥 자사주 매입을 해버리니까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럴 것 같으면 그냥은 안 해주겠다. 자사주 할 거면 우리가 세금 붙일게. 그럼 차라리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죠. 자사주 매입을 하면 당장의 주가 상승은 요인은 맞죠.
긍정적 요인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그 매입할 부분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에 그렇게 악재가 될 게 있을 그게 것이냐라는 마이너스 부분이죠.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단계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이게 중단될 수도 있다, 예. 축소될 수도 있다. 분명히 단계적으로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중계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걸 투자에 쓴다면 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유지된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은 아니다. 근데 시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아, 하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과정에서 네. 그다음에 아주 많은 이벤트가 있는 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과정에서 굳이 이게 나오니까 이 작은 것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렇죠. 받아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요게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거지. 사실상 막 그렇게 중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크게 흔들 자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뭐 전체적인 거시 경제보다 네.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 개별적인 기업들의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네. 뭐 애플 쪽에 지금 역시나. 이번 주에도 이슈가 있죠. 아이폰 13, 아이폰 13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애플은 그 뭐랄까요? 이런 말 좀 그렇죠. 신제품 효과를 잘 받는 기업이에요. 오픈빨이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딱 공개했을 때 그 효과를 되게 잘 보는, 잘 흡수하는 기업 중에 전 세계 팬층이 너무나 두텁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 아이폰은 쓰시는 분들은 뭐 정말 전 세계에 다 있을 정도니까 이미 뭐 지금 대기하고 지금 사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애플이 이번에 판결도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은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지금 차익 실현을 매물들이 나왔지만 신제품이 나온다면 또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또 매출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매출 또 호조가 나오면서 실적도 좋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나오는 아이폰의 반응들이 어떨지 좀 보시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도 또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S&P 500 지수에 지금 20일 날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유틸리티 기업이라든지 뭐 보험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매치그룹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쓰실지 모르겠는데 틴더 같은 그 소개팅 어플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편입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신규 편입된다는 종목들이 지금 지난주에만 뭐 주에만 뭐 20%가량 15% 내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개별 시도는 좀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뭔가 뭐 거시적인 이벤트들도 있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벤트들도 있지만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는 좀 관망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 뭔가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시장은 막 그렇게 꺾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많이 튈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좀 갇혀 있는 상태일 것 같으니까 뭐 FOMC도 저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는 뭐 일각에서는 뭐 2024년에 새롭게 공개된 점도표가 공개되기 때문에 뭔가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11월 FOMC를 조금 더 중요도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안 그래도 오늘도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뭐 이번 때는 2024년에 점도표도 이제 첫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시장을 뭐 어떻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모든 노이즈를 다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 앞전에는 네. 24년이 뭐 공개되는 게 예정이 안 돼 있나요? 이미 다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9월 FOMC 회의는 생각 앞에 다 어찌 보면 뚜껑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예. 이제 김이 빠지니까 이제 그래도 뭐를 하나를 끄집어서라도 뭐를 하려고 또 이제 2024년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항상 보면 느끼는 건 물론 재료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확실하게 이제 신호와 소음을 갈라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소음에 좀 매몰돼 버리면 네. 진정한 시그널을 우리가 뭐 이게 잡아갈 수 없거든요.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건 소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노이즈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저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 하길래 저도 네. 24년은 이미 나왔고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키는 22년과 23년인데 그렇죠. 물론 그거겠죠. 24년에 얼마나 전도표가 위에 찍히면 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가속도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보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2024년은 시장이 언제든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보는 건 뭐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긴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미 이전에 제롬 파월의 입에서 우리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경제 지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민주당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이쪽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발표되니까 이 점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또 FOMC 때문에 또 관망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주요 이슈와 함께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슈 이벤트들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구리 가격 급등 원인 및 관련주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지난 5월쯤이었죠. 고점 찍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인데요. 조금 내려왔다고 해도 여전히 역사적인 고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선 전문가님, 구리 가격의 급등 배경을 좀 정리를 해보고 전망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급등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일단 저가 매수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몰린 거고 매수세가 몰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정상이 이제 첫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예. 물론 통화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성공적이지 않았죠. 예,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다가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너희 지금 그거 보조금 주는 거 그거 이제 조사하자. 예.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조금 유화적으로 했는데 네. 갑자기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래 우리 좋게 하려면 일단 너가 보조금 준 거 물건부터 일단 다 조사하자 된 거예요. 관세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진핑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급하게 통화를 끊었다는. 예.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도 통화를 했다라는 거에 반응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인데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이 부분은 크진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단지 그냥 재료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낙폭과대에 따른 그냥 저가 매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리 가격은 제가 작년 초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죠? 작년 초부터 계속 구리 가격은 상방이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주식 심화론을 통해서도 계속 네. 구리 관련주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ETF까지도 소개시켜 드렸어요. 오. 주식 심화로 제일 처음부터 예.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안 하고 서서 저희가 네. 김혜진 전문가님 같이 저 같이 하셨잖아요. 주식과 결혼 그렇네요. 순간 몰랐네. 예. 왠지 이렇게 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고미란 앵커가 가지고 그러니까 왠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구리 얘기도 사실 그래서 낯설지 않게 원년 느껴졌습니다. 원년 멤버였네, 맞네요. 예. 결혼 때부터 순간 몰랐네요. 네, 구리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던 상승 포인트가 하나도 훼손된 건 없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구리가 전력선 같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 미국은 아예 그냥 딱 해놓고 노후화된 전력선 교체하겠다 했잖아요. 네. 당연히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가 구리 요즘에 새롭게 뜨는 이제 원재료들 있잖아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니켈, 알루미늄,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관련해서 알루미늄도 그랬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가격도 또 이제 특수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2차 전지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내연 기관보다 전기차에 구리가 들어가는 게 3배 이상 많이 쓰입니다. 네. 당연히 전기차가 늘어나면 당연히 구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중앙 이제 집중식 발전을 지금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의 이제 전기를 얻는 방법은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원자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송전을 통해서 이제 변전소로 가고 이걸 이제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재생 쪽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면 각각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것들이 각각의 위치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의 각각을 또 땡겨 오려면 전력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급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예. 중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여전히 구리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우상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구리 ETF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고 오. 그다음에 구리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이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이 지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관련주들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그러면 이 최고 수혜를 볼 만한 종목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뭐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예. 대한전선. 그러니까 이전부터 강조해 주셨던. 네, 딱 그냥 지금이 딱 살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했을 때 급등이 나왔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눌리는데 눌릴 만한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뭐 실적이 잘 안 나왔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적 관련 부분은 수준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집행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단지 이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랑 비슷한 게 PNT입니다. PNT 차트 혹시라도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급등했죠? 네, PNT가 우리가 한동안 급등 이후에 쫙 한번 밀렸잖아요. 예. 저기 뭐냐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가 중요한 건 그 실적이 단지 이연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준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 장비는 다시 그때부터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3분기부터 4분기부터는 그 매출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 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게 지금 딱 PNT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전선이 지금 PNT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에는 지금 실적 관련 부분이 좀 부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미국에서 계속 지금 전력망 수주를 계속 했어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어쨌든 전력선을 만드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이 구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재고 자산 가치 평가 관련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대한전선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한전선 지금 좀 횡보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거 상승하게 된다면 전고 좀 넘어갈까요? 저 너무 충분히 넘길 거라 보고요. 예. 제가 이제 대한전선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네.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오리엔탈 전공이랑 그다음에 제 대한전선은 목표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너무 황당하다고 너무 생각하니까. 높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꽤 많이 올랐어요. 그 이야기 할 때보다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예.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윗방향은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일단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보시고 가셔도 되는데 근데 전고점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점만 보더라도. 예, 그래서 그까지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도 저는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선 전문가의 최애 선호주 바로 대한전선 살펴주셨고, 자, 김혜진 전문가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고려아연 말씀드릴 고려아연? 거예요. 항상 뭐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 말씀드릴 때 자주 거론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뭐 요 최근에 뭐 아연, 연, 금, 은 뭐 이렇게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 팔리거든요, 또. 네. 최근에는 또 투자용으로 바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매출에서 지금 다 반영이 되니까 고려아연이 지금 사상 매출 지금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가도 좋네요. 네, 오늘도 흐름 좋죠. 최근에 좀 쉬어가는 중인데 저는 또 그런 의미에서도 또 지금 또 접근해 보시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원자재 가격 마찬가지로 대한전선과 마찬가지로 재고 자산의 상승에 더욱더 받을 수 있고요. 또 고려아연은 또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생각을 한다면 예. 또 성장 산업으로의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제일 먼저 말했던 건 이 동박 사업이었죠. 2차 전지 예. 동박 사업이었는데 그 동박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쪽의 사업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전구체 사업도 LG화학과 함께 지금 합작사를 설립하겠다. 물론 지금 MOU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예. 뭐 이쪽으로의 방향은 지금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쪽의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은 정말 저렴한 구간인 건 맞거든요. 지금 PER이 13배 정도니까 다른 2차 소재 기업들보다 저렴한 건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재고 자산의 가치 상승도 있고 또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을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 지금까지도 그 비율은 이어진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 두 가지 종목 최고 수혜주로 꼽아봤습니다. 문선진 전문가의 픽은 대한전선이었죠. 이쪽은 또 앞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혜를 제대로 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 임혜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고려 아연을 꼽아주셨는데요. 2차 전지 사업과 관련돼서 이 키워드를 잡아주신 부분까지 이 두 종목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 문서진 전문가와 김혜진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심화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니까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 하나 싶기도 했었는데 계속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닥의 경우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모습 좀 확인이 되고 있죠. 현재 구간 1024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오후장에서 계속 양시자 모두 파란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남은 시간 아무쪼록 여러분의 성공 투자 바라면서 저희 주식 심화론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제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